여러분 안녕하세요, 광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단원의 마지막 2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자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15쪽이었는데, 자, 첫 음절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 직접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뭘로 나타내자?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다음, 간단하게 보려면 이렇게 뭘로? 차례나 단계로 나타낸다 그랬고요. 또 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표. 영어로 말하면 그래프라 그랬죠?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낼 때 공간의 차를 적절하게 어떻게 한다? 적절하게 배치하고, 글씨, 그림, 사진, 도표 따위에 뭐를?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딱 알맞은 크기로, 그리고 알맞은 위치에 넣는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토의 주제 살펴보고, 두 번째는 토의하며 의견을 발표해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토의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요? 일단 다른 걸 또 많이 해보고 싶긴 했는데 교과서를 위주로 한번 해봤습니다. 교과서 118쪽이에요. 우리 주변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운동장에 모두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위험해 보인다. 우리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은데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 이런 날이 그립네요. 언제 또 이렇게 될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같이 나와서 뭔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나 같은 경우는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먹고 싶은데도 계속 너무 왔다 갔다 하기 약간 눈치 보이기도 하고 좀 부끄러울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에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림 가와 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디에서? 네. 가는 운동장, 나는 급식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적어보시고요.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꺼번에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다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운동장을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죠. 다만 뭐 축구 골대라든가 그런 거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조금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역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런 날이 너무 그리워지네요. 빨리 나가서 놀고 싶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던 문제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급식실이나 혹은 교실에서 급식을 먹을 때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19쪽이고요.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한번 써볼까요? 가에서는 이런 문제들,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고, 축구 골대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하는 거, 서로 부딪히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달려가다가 하고 부딪히거나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림 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고요. 이거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받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급식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급식 당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 쓰레기 버리는 잔반통에만 그것만 봐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급식도 너무 아깝긴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해결한 내용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왜요? 의견이 각자 다르니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에 따라 토의주제를 정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토의주제를 정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세 가지를 참고하면서 정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한 주제는 일단 선생님이 정해봤어요. 바로 이렇게 짠! 급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제 나눌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의견을 그럼 생각해 볼까요? 120쪽에서 의견을 생각해 봅시다. 의견, 근거, 나의 의견과 나의 근거를 여기다가 착착착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의견과 근거를 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자율배식을 하자. 자율배식, 자유롭게 배식을 하자. 그러면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먹지 못하는 음식은 공지를 하자. 뭐 가슴에 붙이고 다니든 아니면 앞에 이렇게 뭐 팻말을 들고 다니든 그런 식으로 공지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거로는 못 먹는 음식을 선생님께 써보이면 뭐 이렇게 안내를 해보면 식판에다가 받지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예시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겁니다. 똑같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의견을 딱 생각해봐요. 화면 멈추고 해보세요. 자, 다 하셨으면 의견을 이제 뒷받침할 걸 자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뒷받침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2개 썼잖아. 그 중에서도 어떤 의견을 뒷받침하고 싶은지를 또 생각해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자료로 보존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뒷받침한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배식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선생님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율배식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찾았고요. 출처는 이제 어디 신문에서 언제 나온 기사다, 이렇게 출처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뒷받침한 내용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율배식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60%,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9%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신문기사에 명확히 담겨 있어서 이 자율배식에 대한 의견을 팍팍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처, 자료, 이런 것들을 잘 가져와서 뒷받침 내용을 팍팍 해주자고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자료들 중에서도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아니면 신문 기사, 뉴스, 이런 자료가 아무래도 더 신빙성 있게 자료를 모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알기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앞에 배웠었잖아요.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친구들이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잘 볼 수 있게 크게 표현하는 것도 좋고요. 역할을 나눠서 친구랑 같이 해서 친구랑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을까? 친구랑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자료까지 찾았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121쪽입니다. 121쪽에서 완벽한 의견이 되려면 반박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반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를 파악합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방법이었죠. 그 방법이야. 문제 파악했어. 그 다음에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 따지기. 자, 조건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자율배식을 하자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 문제가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해결할 수 없으면 내 의견이 쓸모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결과 한번 예측해 봅시다. 근데 자율배식을 하다 보면 정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냐고. 결과 한번 예측해 보면 사실 이럴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을 안 가져가 자기가.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먹기 싫다고 해서도 많이 안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남는 음식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급식할 때 보면 친구들 급식할 때 보면 뭐 김치는 몇 조각 안 가져가고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 나오면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고 아니면 먹기 싫다고 안 받으려고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말 자율배식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히려 잔반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율배식은 오히려 먹지 않고 남기는 음식이 늘어나는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의견을 또 조정해 보는 거죠. 결론! 이렇게 식판에 음식을 받을 때 못 먹는 음식을 미리 말씀드리고 조금만 받는 거 이렇게 의견을 조정해 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단순히 근데 먹기 싫은 것과 못 먹는 거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볼 거예요. 이 발표는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할 건지 안내해 줄 겁니다. 글을 올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지는 선생님이 알려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잘 일단 만드는 게 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이제 토에 참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별 3개부터 별 1개까지 여러분들이 상대를 비례하며 의견을 말했는지,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내가 스스로 참여했는지,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양하게 말을 했는지, 토의 주제와 관련한 의견을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평가해봅니다. 평가하고 나면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123쪽 마지막 단원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토의는 토의 절차와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그리고 뭐가 있고요. 의견 정하기가 있어요. 의견을 마련하고 의견을 정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마련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모아야지. 그 모은 것들 중에서 의견을 쫙 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에는 문제를 먼저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죠?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조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조건을 따져보고 결과를 한번 예측해요. 조건이 다 들어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예측한 다음에 어때?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오늘까지 싹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4단원에서도 재미있게 한번 수업해보자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말해보고 적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4단원에서 만나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